대한민국의 국민 만성 질환이라고도 불리는 고혈압. 30세 이상 성인 중 한 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인데요. 우리가 자주 먹는 이 음식은 고혈압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보고 점심을 먹고 나른해질 때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퇴근길엔 조금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죠. 이 평범한 하루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혈압을 떠올릴까요? 어지럽다고 해도 두통이 살짝 있더라도,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더라도, 요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가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일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의 혈관 속에선 보이지 않는 압력이 조용히 높아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혈압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크게 아프지도 않고 겉으로 특별한 증상도 보이지 않지만 뇌, 심장, 신장, 눈처럼 중요한 장기들에 조용히 손상을 남기는 병. 그래서 사람들은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무서운 건 단지 그 이름 때문이 아닙니다. 고혈압은 한 번에 생기지 않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의 습관, 짠 음식을 즐기고 운동을 미루고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며 쌓아온 작은 무관심의 결과로 찾아옵니다. 한번 높아진 혈압은 쉽게 낮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막을 수는 있어요. 다만 우리는 대부분 그 전이 언제였는지를 이미 지나친 뒤에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고혈압이 어떤 질병인지, 왜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위험을 키우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를요. 심장은 매일 신호를 보내고 있고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니에요. 하지만 작은 무관심과 반복되는 습관들이 쌓이면 어느 날 그 결과는 너무도 크고 무거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조금 더 나를 돌보기로 결심한다면 당신의 혈관은 분명히 그 변화를 알아차릴 겁니다. 우리의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호에 귀 기울여주는 단 한 사람, 바로 당신 자신일 때 건강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의 선물이 되겠죠. 준비한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알려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달의 건강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혈압이 위험한 진짜 이유. 고혈압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병입니다. 실제로 한국 성인 3명 중 1명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렇게 흔한 병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나 혈압 있긴 한데 별다른 증상은 없어. 그냥 수치가 조금 높은 것뿐이지. 난 멀쩡해. 그렇습니다. 고혈압은 대부분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피가 끓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갑자기 쓰러지는 일도 초반엔 거의 없죠. 바로 이 점이 고혈압을 가장 무섭고 방심하기 쉬운 질병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몸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건 아닙니다. 고혈압은 말 그대로 혈관에 과도한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상태입니다. 이 압력은 하루하루 반복되면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혈관과 장기를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손상시킵니다. 첫째는 뇌혈관입니다.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뇌혈관 벽이 약해지고 결국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쓰러지거나 반신마비, 언어장애가 남는 뇌졸중은 단순한 혈압 상승이 만든 결과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심장입니다. 심장은 고혈압 상태일 때 더 많은 힘을 들여 혈액을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지나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결국 심부전,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셋째는 신장입니다. 신장은 혈액을 여과해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혈압이 높아지면 신장의 모세혈관이 손상되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만성 심부전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투석이나 이식 같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 문제가 돼요. 이처럼 고혈압은 단순히 혈압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를 천천히 망가뜨리는 전신질환이죠. 더욱 무서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거의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것이에요.
가끔 나타나는 두통, 뒷목 뻐근함,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 아침에 눈이 무겁고 몸이 붓는 증상.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사실은 고혈압이 주는 작고 소중한 경고일 수 있음에도 우리는 대개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립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으로 인해 병원을 찾게 되는 시점은 이미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난 이후입니다. 그때는 약 하나로 조절하기엔 이미 너무 많은 장기 손상이 누적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고혈압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무관심으로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질병이죠. 가장 무서운 병은 느껴지지 않기에 방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 늦게 발견되며 더 큰 대가를 요구하는 병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혈압은 당신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라도 숫자가 아니라 몸의 경고를 들을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고혈압을 부르는 음식. 고혈압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원인도 생각보다 특별하지 않죠. 오히려 너무 일상적이어서 무심코 반복되는 것들, 그것이 고혈압을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자주 찾는 김치찌개. 익숙하고 속이 풀리는 맛이지만 그 국물 속엔 소금과 조미료, 고추장, 젓갈에 나트륨이 한 그릇 가득 녹아 있어요. 게다가 대부분 국물까지 다 마시는 습관, 이것이 혈관에 쌓이는 소금 폭탄이 되는 셈이죠. 또한 바쁠 때 간편하게 먹는 라면 한 그릇, 거기에 김치, 단무지, 어묵을 곁들인다면 한 끼 식사만으로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인 약 2000mg을 훌쩍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맛있지만 고혈압을 향해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는 조합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된장국, 찌개, 고추장 양념 요리들. 이런 음식은 식탁에 자주 오르지만 된장, 간장, 고추장 모두 염분 함량이 높습니다. 심지어 전통 발효식품이라 몸에 좋다는 인식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먹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기도 하죠. 문제는 이 모든 음식이 한식의 기본이자 일상적인 식사라는 데 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식단 속에서 우리 혈관은 소리 없이 압박을 받고 그 결과 혈압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올라가게 돼요. 게다가 한국인은 짠맛뿐 아니라 단짠단짠의 자극적인 맛을 즐기기 때문에 가공식품, 양념치킨, 떡볶이, 족발, 찜닭 등 일상 속 즐겨 먹는 메뉴 대부분이 고혈압을 유발하는 염분과 당, 지방이 모두 과도하게 포함된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말하죠. 이 정도는 괜찮아. 스트레스 받으니까 먹고 풀어야지. 하지만 그 괜찮다는 식사 하나, 스트레스를 푼다는 한 끼가 몸엔 또 다른 부담이 되어 혈압을 올리는 습관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커피나 술 과다 섭취,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도 혈압을 조용히 올리는 일상의 함정이에요. 고혈압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무심코 먹은 한 끼, 편하게 넘긴 식습관, 무심히 반복한 생활 태도가 지금 이 순간 혈관을 조용히 밀어올리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식탁 위의 국물이 당신의 혈압계를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걸 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혈압에 대한 숨겨진 지식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고혈압의 효과 좋은 습관. 고혈압을 관리한다고 하면 대부분 짜게 먹지 말고 운동 좀 하세요라는 조언이 먼저 떠오릅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하죠. 하지만 그런 말은 이미 수없이 들어왔고 막상 실천하기엔 막연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고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덜 흔하지만 더 강력한 습관들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가장 먼저 아침에 햇빛을 10분 정도 쬐는 것입니다.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맑은 시간은 바로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인데요. 이때 창문을 열고 햇빛을 잠시라도 쬐는 습관은 혈압 관리에 매우 유익한 영향을 줍니다. 햇빛을 받으면 피부 아래에서 비타민 D가 활성화되는데 이 성분은 단순히 뼈의 건강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 내벽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며 혈관 수축을 유도하는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을 억제하는 데도 작용합니다. 또한 햇빛은 피부에서 산화질소를 유도해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흐르게 만듭니다. 이는 곧 수축기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메커니즘으로 이어지죠. 특히 실내 생활이 많고 외출이 적은 고령층일수록 비타민 D 부족으로 인한 혈압 상승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매일 아침 단 10분만이라도 얼굴과 손등 정도를 햇빛에 노출시켜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베란다에 앉아 있는 것도 좋고 아침 산책을 가볍게 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하루를 여는 짧은 빛의 시간이 당신의 심장과 혈관을 하루 종일 편안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숨을 잘 다스리는 것인데요. 우리는 하루에 수천 번의 숨을 쉬지만 대부분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숨이 당신의 혈압을 낮출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걸 아시나요? 고혈압의 배경에는 교감신경의 과도한 항진 상태, 즉 몸이 지속적으로 긴장과 스트레스에 노출된 상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복식 심호흡입니다. 대표적으로 추천되는 방식은 4초 동안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6에서 8초 동안 입술을 살짝 오므려 천천히 내쉬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 몸 전체의 긴장을 풀고 혈압을 낮추는 데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는 이런 호흡 훈련을 하루 10분 이상 실천하면 수축기 혈압을 평균 5에서 10 정도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일부 약물 치료에 필적하는 효과이기도 하죠. 이 호흡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앉아서도 누워서도 심지어 병원에서 혈압을 재기 전에도 적용됩니다. 중요한 건 의식적으로 숨을 다스리는 시간을 만드는 것인데요. 식사 전, 잠들기 전,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이 호흡을 반복해 보세요. 당신의 혈압이 숨결 하나에 반응하는 순간을 느끼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조용히 혼자 30분 걷기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걷기를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말없이 스마트폰 없이 걷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드문데요. 하지만 바로 이 고요한 걷기가 고혈압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 자체는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심장을 규칙적으로 자극하고 혈관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아무런 자극 없이 걷는 30분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정신적 안정, 자율신경계 회복, 스트레스 해소로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도심이 아닌 나무가 많은 공원이나 한적한 길을 선택하면 그린 노출 효과로 코르티솔 수치 감소, 심박수 안정, 수축기 혈압 저하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과 유럽에서는 고혈압 환자에게 산림욕 걷기 프로그램을 의료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죠. 중요한 건 혼자서 속도보단 리듬에 집중하며 걷는 것입니다. 음악을 꺼두고 발걸음 소리와 내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그 자체가 명상이 되고 당신의 심장은 걷는 동안 조용히 안정을 되찾을 것입니다. 혈압을 낮추는 한식 밥상. 고혈압을 관리하는 방법 중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강력한 수단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단순히 짜게 먹지 말자는 조언을 넘어 혈관을 도와주고 염증을 낮추고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식재료들이 우리가 아는 한식 식탁 위에도 얼마든지 존재해요. 첫 번째는 들깨 시래기국입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칼슘, 마그네슘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해주고 혈압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도와주며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시래기는 식이섬유와 칼륨이 가득해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 상승을 억제하는 데 좋죠. 물에 들깨가루 풀고 시래기 넣어 끓이는 이 한 그릇은 몸속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따뜻한 국물 약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가지된장볶음입니다. 가지는 폴리페놀과 칼륨이 풍부한 채소 중 하나인데요. 이는 혈관 내 산화를 억제하고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는 데 유익하죠. 특히 가지는 열을 가하면 식감이 부드러워져 소금 간을 덜해도 맛이 살아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름에 볶기보다 된장물에 자작하게 졸여주는 방식으로 조리하면 간을 줄이면서도 감칠맛을 살릴 수 있어 고혈압이 있는 분에게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고등어 무조림입니다.
고등어는 대표적인 오메가3 지방산 공급 식품인데요. 이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관 내 염증을 완화하며 심장 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해주죠. 조림할 때는 진한 간장 대신 된장이나 저염 간장, 양파, 무, 마늘을 함께 넣어 단맛과 감칠맛으로 간을 대신하면 짠맛 없이도 충분히 맛있는 한 접시가 완성됩니다. 특히 무의 풍부한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은 혈액순환 개선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니 다른 방식으로도 자주 먹는 것을 추천해요. 네 번째는 두부김치입니다. 익숙한 메뉴지만 배합을 조금만 바꾸면 고혈압에 좋은 식단으로 탈바꿈하는데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 마그네슘이 풍부해 근육과 혈관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나트륨이 체내에 머무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기에 기름에 볶아낸 김치 대신 생김치나 열무김치 혹은 소금 간 없이 무쳐낸 나물류를 곁들이면 염분 섭취를 줄이면서도 발효식품의 유익균과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추천해요. 다섯 번째는 미역 오이초 무침입니다. 미역은 알긴산, 칼륨, 요오드 등이 풍부한 저칼로리 식품으로 혈압을 낮추는 데 필요한 이뇨작용과 염분 배출을 도와줘요. 오이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아 몸의 부종을 줄이고 혈압이 높을 때 오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설탕 대신 식초와 매실액으로 맛을 내고 소금은 아주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건강한 조리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음식은 거창한 레시피 없이도 만들 수 있는 집밥입니다. 다만 간을 줄이고 신선한 재료의 맛을 살리고 혈관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를 더해 조리할 뿐이죠. 약보다 먼저 밥상을 바꾼다는 것, 그건 단지 음식이 아니라 내 몸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당신이 오늘 저녁 식탁에서 소금 한 숟갈을 줄이고 들깨 한 스푼을 더 얻는 것, 그 작은 변화 하나가 혈압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낮춰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 혈압 수치를 큰 의미 없이 지나치곤 합니다. 몸에 큰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느 순간 조금 높아진 숫자가 그저 나이 탓이겠거니 하며 묻히곤 하죠. 하지만 고혈압은 그렇게 조용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당신의 혈관을, 심장을 그리고 인생의 균형을 흔드는 질병입니다. 자각 증상 없이 찾아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게 만들 수 있는 그 무서운 이름은 단지 통계 속 질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현실일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한 일상에서 그 위험을 조금씩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치찌개에 국물 한 숟갈, 무심코 먹은 라면, 앉아서 보내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혈관을 조금씩 압박하며 우리가 모르는 사이 고혈압을 만들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그 시작이 일상이었다면 그 해답도 역시 일상에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고혈압은 혈관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 장기를 손상시키게 되며, 두 번째, 음식을 먹을 때 국물까지 먹는 습관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햇빛을 쬐거나 숨을 제대로 쉬는 것만으로도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으며, 네 번째,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건강한 한식으로 지혜로운 식탁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죠. 매일 아침 햇빛을 10분 마주하는 것, 숨을 내쉬며 내 마음의 속도를 잠시 낮추는 것, 조용한 길을 따라 혼자 걷는 30분, 그리고 식사 후에 가벼운 스트레칭.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작고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 혈압을 낮추고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식탁입니다. 짜게 먹지 말라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몸에 해롭지 않게 맛을 충분히 살리는 지혜로운 조리와 혈압을 낮추는 식재료들을 자연스럽게 식사에 녹여내는 한 끼가 중요해요. 들깨 시래기국 한 그릇, 저염 간장으로 졸인 고등어 무조림, 가볍게 먹는 두부김치와 간단하게 만드는 미역오이 무침. 그 모든 건 약이 아니지만 약보다 먼저 우리 몸에 반응하는 진짜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약으로만 다스려지는 병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몸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매일의 생활에서 나를 돌보려는 마음이 먼저 작동할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이 들은 정보가 머릿속에만 남지 않고 하나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작고 조용한 변화들이 내일의 혈압을 바꾸고 당신의 삶을 더 오래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이달의 건강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더 좋은 유익한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달도 더 건강하게, 이달의 건강과 함께 하세요.